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드디어 이틀간에 걸친 파월의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 이후 3월 FOMC 50bp 인상론이 급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말씀드리긴 했지만 파월은 그냥 그동안 했던 얘기 계속 반복했을 뿐이거든요.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발언들만 놓고 보면 비둘기파적인 모습으로 볼만한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3월 FOMC 50bp 확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25bp 인상이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는 ADP 비농업 부문 고용수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예상치였던 20만을 훨씬 뛰어넘는 24만 2천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ADP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는 시장에서 그렇게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당장 지난달에 발표된 수치만 해도 ADP에서는 10만 개의 일자리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말했었지만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50만 개가 넘었으니까요. 이게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또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게 일자리 수가 오르고 있다 내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잘 맞추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이 와중에 임금 상승률은 그래도 전월보다 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안도감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졸츠 보고서, 구인이직 보고서 역시 발표가 됐는데요. 채용 공고는 전달보다는 41만 건 정도 많이 줄긴 했는데 월가 예상치보다는 30만 건이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발표됐을 때 딱히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채권은 계속 그냥 좋은 모습을 유지했고 주식도 계속 혼조세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제 보면서 느낀 게요. 적어도 일자리 수치 관련해서는 이제 시장은 월가의 예상치를 굳이 맞추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전월 대비로만 의미 있게 떨어져 준다면 그렇게까지 마이너스로 작용시키지는 않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과 더불어 미국 경제정책의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캐나다가 이번에 금리를 4.5%로 동결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입장에선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캐나다는 준기축통화 주요국 중에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좀 논외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요국들 중에 첫 번째로 금리를 동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인플레가 충분히 잡혀가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강하게 금리 상단을 더 올려버리는 건 상당한 경제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저는 캐나다의 이번 금리 동결 조치가 나름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요. 여러분, 캐나다와 미국의 금리 방향성은 차트를 놓고 비교해봐도 모양이 거의 똑같이 일치하며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2020년 이후의 상황을 놓고 보면 너무 똑같거든요. 캐나다가 살짝 더 먼저 움직이고 미국이 따라가는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 캐나다의 금리 동결 소식이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관심사였던 어제 파월의 발언은 그 전날과 달라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전날보다는 약간 더 비둘기적으로 발언한 부분이 있는 게요. 한창 청문회가 진행될 때 하원 의원 한 명이 계속 끈질기게 쪼면서 물어봤어요. 이번 3월 FOMC 금리 인상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아니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미 FOMC 금리 인상 수치를 마음속으로 정해놨다고 한들 그걸 어제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발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전부 의미 부여하면서 시장이 미친듯이 변동성 보일 거 뻔히 다 아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 쏟아낸 건데요. 보면서 저 사람 일부러 미리 숏을 쳐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파월 입에서 강경 발언이 나오기를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파월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발언을 끝까지 미루면서 본인의 현재 생각을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유도신문에 걸려들지 않았고 3월 회의와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파월이 그래도 전날보다는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했다고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이 꽤 많은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는데요. 베이지북은 미국의 12개 지역, 연준 관할 지역의 각각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이 베이지북에서의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임금 인상이 내년엔 더 완만해질 것으로 봤고요. 인플레도 내년에는 더욱 완화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베이지북을 보고 이번 3월에 50bp까지 올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신호를 약간 준 것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3월에 지금 50bp 인상할 것 같다고 패드워치에서도 그렇고 말이 안 좋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3월에 50bp를 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물론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라던가 2월 CPI 수치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안 좋게 나온다면 그건 또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긴 하지만 우선 지금 당장에는 3월 역시 25bp만 올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요즘 들어서 언급이 많이 안 돼서 그렇지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이것 때문에라도 50bp를 한 번에 바로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제 예상이 완전 틀려서 이번 3월에 50bp를 올려서 폭락이 찾아온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지금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에서 회원분들의 반응을 보면 나름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락을 바라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차라리 화끈한 폭락이 더 찾아와주고 오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폭락이 한 번 더 찾아와 준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혹시 모를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늘 현금은 일정 비율 잘 가지고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이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오세남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리아나님 맥도날드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합니다. 조혜영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드웨인23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김현숙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리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말티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옴근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송산세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데이빗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막걸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준이짱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서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케이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쿠쿠루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복리파워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호롤로르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